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오늘은 원화 아카데미 아틈에 계신 안홍일 님과 좋은 기획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레벨 디자이너랑 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지망생들을 한테 설명한다는 기준으로 그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게 우선은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회사 장르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얼마나 투자를 받았냐 그거에 따른 어떤 일정과 어떤 게임을 만드냐에 따라서 당연히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레벨 디자이너와 컨셉 아트와 일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은 비주얼 쪽하고도 엮여져 있겠지만 이건 어떤 플랫폼이든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플랫폼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지루함을 주지 않으며 재밌게 비주얼이나 레벨링을 전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부분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면서 일한다가 좀 정답인 것 같고요. 프로세스가 어떠냐는 너무 뭐 FPS는 FPS대로 다르고 또 MMORPG 할 땐 또 그것대로 다르고 물론 또 장르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이 리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에 딱 맞춰서 뭔가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좀 열려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위한 공부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뭐 기획서가 나오고 컨셉 원화가랑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게 만약에 서로가 오케이가 되면 뭐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그거는 사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그런 건 참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팀이 바쁜 경우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컨셉 아트가 기획팀에 원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는데 당연히 기획팀 소속이죠. 컨셉 아트가. 근데 컨셉 아트가 먼저 비주얼 기획을 진행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먼저 선행 진행을 해서 기획자분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컨셉 아트 중에 너무 멋있게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프로젝트에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니즈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기획 문서를 실제로 바꿔가면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획에서 먼저 선행 작업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방금 얘기 드린 부분은 초반뿐만 아니라 후반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후반 같은 경우에는 아트 쪽에서 먼저 제시를 했을 때 프로젝트의 적어도 150% 이상의 어떤 그런 파급력을 가질 경우에나 바꾸는 거지 뭐 101%? 2% 좋아진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때는. 그래서 뭐 작업의 코스트가 더 많이 그럼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획뿐만 아니라 아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그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많이 질러볼 수도 있고 좀 소극적일 수도 있다를 이걸 또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셉 원화랑 모델링 결과물을 상정하고 원화 작업을 하실 텐데 이것만 좀 피해줬으면 하는 기획이 있을까요? 우선은 프로젝트 방향성하고 너무 그냥 다른 기획들이 거쳐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답답하죠. 근데 이제 가서 이거 지금 이거랑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어땠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일 피했으면 그거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프로젝트의 이해도가 없는 기획. 정말 최악이죠. 모두를 힘들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자체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뭐 얼음맵 같은 거를 한다고 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대부분 막 겨울왕국처럼 되어져 있는데 어떤 스토리텔링에 맞지도 않는 몬스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이게 도대체 왜 넣은 거지?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BM하고 연결돼 있는 애도 아니고 걔는 네. 뜬금없이 나오는 네.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단거리 근접 몬스터 있어야 되고 뭐 네. 장거리 몬스터 있어야 되고 탱커 몬스터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있다면은 그냥 그거를 껴맞추기 위해서 그냥 막 넣은 느낌? 네. 그러면 답답하죠 이제. 아.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컨셉 쪽에서 이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네. 당신들이 이거를 좀 비주얼적으로 채워 넣어주세요. 네. 차라리 그러면 안 돼.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래버리면 이제 회의 들어가야죠. 저 회의 좀 하실까요? 네. 약간 그런 작업이 너무 계속 반복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네. 뭐 이렇게 생각. 아, 그럼 되겠죠.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은 정말 진짜 네. 뭐 돈 낭비하는 거고 네. 나중에 정말 헤드급들이 완전 헤드급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네. 뭐 수십억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만약에 그거 수정하면은 네. 끔찍하죠. 뭐 나도 다시 해야 되지. 만들었던 3D부터 시작해서 뭘 다시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만든 거에 맞춰서 뭐 다시 바꾸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어느 파트에만 코스트가 몰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파트만 야근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고. 네. 근데 물론 이제 헤드급들이 잘하고 있다면 네. 그거를 사전에 다 방지를 하겠죠. 네. 헤드급들이. 헤드급들의 방향도 참 중요하죠. 아유, 그것도 잘 지켜보고 그럼요. 있는 것도 중요하죠. 헤드급들이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솔직히 아니요 얘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 황금 갑옷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황금 갑옷 그려주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판타지스러운 걸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건담을 그려 막 그런 것도 조금은 경험을 해봤어요. 아니 조금은 아니라 네. 많을 거예요. 네. 네. 제가 방금 기획 쪽만 막 뭐라고 했는데 네네네. 원화도 뭐 마찬가지고요. 절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참 프로젝트의 방향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뭐 기획 파트, 원화 파트뿐만 아니라 네. 뭐 전 파트가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지 네.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프로젝트가 안 나오고.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리드가 아니, 이게 그럼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우리 사촌 동생 메이플을 좋아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컨셉 바뀌고. 특히 이제 맨 위에 이제 헤드급들이 갑자기 네. 쓸데없는 거 보고 와서 네. 야 이거 넣어봐. 네.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은 다 황당한 거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경력자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핵공감이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은연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최악의 기획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랑은 정말 일하기 싫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기획자만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기획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파트에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너무 최악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기본적인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네. 기획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성, 예. 사람과의 관계. 예, 왜냐면 진짜 타 기획자도 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서는 수정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물론 그 실수한 사람이 모든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네. 그런 기획자를 하는데 헤드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뭐 네. 사장이나 뭐 아니면 실장급이라든지 네. PD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된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죠, 진짜. 이거는 전 파트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마이웨이. 근데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잘 되는 프로젝트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시대를 혁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그건 것 같고요. 참 그거 구분하기도 힘들죠.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마이웨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요, 여러 의견이 있어도 그거를 되게 잘 판단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위치, 기획 파트에서도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뭐 최악인 거죠, 진짜. 예. 그렇죠. 예. 참 어려워요. 뭔가 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네. 거에 있어서 네. 자기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때도 네. 있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중재를 잘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파트장급 이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막 예를 들어서 신입분들이 들어와서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신입분들이 그러니까 경력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냥.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배경 원화가라든지 컨셉 아티스트랑 네.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어떤 소양들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자기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정확히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정확히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정확히 뭔지 안 상태에서 그거에 관련된 것 안에서 네. 의견을 냈으면 좋겠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발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네. 틀리다라 그러면은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네. 맞는 얘기라면은 그것을 잘 수용해서 자기 기획에 버무릴 줄 아는 그런 소양. 네. 이것도 뭐 다 커뮤니케이션 얘기죠. 그렇죠. 네. 사실 정말 뭐 그 일을 잘한다라는 거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입이라고 너무 움츠러 들이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신입이라고 그래서 자기 의견 뭐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실 줄 알아야죠. 네. 다만 그 의견을 낼 때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가 뭐든 말든 막 던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의가 있는 거고 네. 아닌 회의가 있는 건데 네. 아닌 회의에서 막 이제 막 던지면 안 되죠. 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판단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소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학원 자체에서도 네.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저희 요즘 학원 교육에 많이 정신 교육이 같이 토론하고 막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네,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획만 잘하고 또 그림만 잘 그린다고 좋은 게임 회사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네. 어느 회사가 한 어떤 BM만 밀어붙이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거의 지금 여론도 안 좋고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사실 그 회사한테는 되게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딛고 일어나서 정말 다양한 것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명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그게 영원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변화할 줄 아셔야 되는 것 같고 참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요. 답답하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이해는 가요. 이해는 좀 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어. 그 짓을 너무 오랫동안. 제 주식도 좀. 이 얘기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선 구독자님들한테는 처음에 게임 캔버스에서
요 유튜브 채널 만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 회사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런 정보가 굉장히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런 강사진들도 너무 많고 와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준비하게 될 게임이라는 게 앞으로 너무 발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플랫폼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아마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서는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고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 갖고 좀 준비하셔 가지고서는 또 입성하셔도 되게 좋은 업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틈이라는 것은 우리 아틈 사장님이 좋아하겠네요. 네. 아틈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죠. 저희 아팀이라는 곳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모든 것들에 관련된 컨셉 아트와 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뭐 오시면은 디자인 관련된 거라든지 컨셉 아트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업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학원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여기 아틈이랑 게임 캔버스랑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인터뷰를 응해주신 안홍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